지연아, 아빠는 너를 정말 사랑했어. 내가 걸음마를 시작할 때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 어머니는 종종 돌아가신 아버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엄마, 아빠 사진 좀 더 보여주세요. 지연이가 어렸을 때 자주 했던 말입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항상 같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사진들이 화재 때 다 타버렸어. 정말 미안해. 지연 씨는 아버지의 얼굴도 모른 채 자랐습니다. 단지 어머니가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통해서만 아버지를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아빠는 키가 크고 인자한 분이셨어. 너를 정말 많이 닮았다. 어머니의 말씀이었습니다. 지연 씨는 어머니의 사랑만 받으며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시고 저녁에는 청소 일을 하시면서도 지연이의 교육만큼은 소홀히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연아, 공부 열심히 해야 해. 엄마가 못해준 것들을 내가 스스로 해내야 해. 그런 어머니의 희생 덕분에 지연 씨는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고 대기업에 취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연 씨에게는 항상 마음 한편에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었죠. 다른 친구들은 아빠와 함께 놀이공원도 가고 아빠가 참관 수업도 오는데 나는 왜 아빠가 없을까? 어렸을 때부터 이런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생각해서 그런 말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지연 씨는 아버지에 대한 궁금증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아버지의 흔적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엄마 아빠 고향이 어디라고 하셨죠? 부산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네. 아빠 성함은 뭐였죠? 김태준이었어. 하지만 너무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흐릿해. 어머니의 대답은 항상 애매했습니다. 구체적인 정보는 없고 기억이 확실하지 않다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지연 씨는 가끔 의심스러웠습니다. 정말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이렇게 흐릿할 수 있을까? 하지만 어머니를 의심한다는 게 마음에 걸려서 깊이 파고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연 씨가 32살이 되던 해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췌장암 3기 진단을 받으신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 치료 가능성은 어떻게 되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1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연 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전부나 다름없는 어머니를 잃을 수도 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우리 꼭 이겨내요. 지연아, 엄마가 미안해. 어머니는 자주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아프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병이 악화되면서 어머니의 말씀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너한테 거짓말을 한 게 있어. 무슨 거짓말이요? 나중에 말해줄게. 엄마, 지금 말씀해주세요. 아직은 때가 아니야. 어머니는 끝까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대화가 몇 번 반복된 후 어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지연아, 엄마 서랍 봐라.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지연 씨는 어머니를 떠나보낸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을 잃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장례 준비를 하면서도 눈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하지만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서랍을 보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장례식 전날 밤 지연 씨는 어머니의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지연아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본 지연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과 함께 남자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엄마가 35년 동안 거짓말을 했어. 내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죽은 게 아니야. 내 진짜 아버지는 따로 있어. 사진 속의 남자가 너의 친아버지야. 그분 이름은 박성호고 지금도 살아계셔. 부산에서 사업을 하고 계실 거야. 엄마가 왜 이런 거짓말을 했는지는 너무 복잡한 사정이 있었어. 엄마가 죽고 나면 그분이 장례식에 오실 거야. 엄마가 미리 연락을 드렸거든. 그때 모든 걸 알게 될 거야. 미안해, 내 딸. 지연 씨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35년 동안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고? 사진 속의 남자를 자세히 봤습니다. 분명히 자신과 닮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눈매나 코 모양이 비슷했습니다. 이 사람이 내 진짜 아버지라고? 지연 씨는 하룻밤 사이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슬픔과 함께 35년간 숨겨진 진실에 대한 충격이 함께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의 장례식이 시작되었습니다. 평소에 어머니를 아끼던 이웃들과 지연 씨의 직장 동료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지연 씨 어머니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지연 씨 힘내세요. 사람들의 위로를 받으면서도 지연 씨는 계속 입구 쪽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편지에서 말한 그 남자가 올까 싶어서였습니다. 오후 이 시경 한 남자가 장례식장에 들어왔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키 큰 남자였습니다. 지연 씨는 그 남자를 보는 순간 직감했습니다. 저 사람이다. 사진에서 본 것보다 나이가 들었지만 분명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닮은 부분들이 확실히 있었습니다. 남자는 어머니의 영정 앞에 꽃을 놓고 깊이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연 씨는 다가가서 말을 걸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용기를 내서 다가갔습니다. 저기, 어머니와 어떤 관계시죠? 남자는 지연 씨를 보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 지연이구나. 네, 저를 아세요? 나는 박성호야. 그 순간 지연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편지에서 본 그 이름이었습니다. 혹시 제 아버지세요? 박성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리고 지연 씨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지연 씨는 35년 만에 친아버지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왜 35년 동안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박성호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연아, 이야기가 복잡해. 천천히 말해줄게. 그리고 박성호가 들려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35년 전 박성호는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숙 씨와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미숙 씨가 임신했을 때 박성호의 부모는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성호야, 그 여자와는 절대 안 된다. 우리 집안 체면이 말이 되니? 박성호의 집안은 부산의 유지 집안이었습니다. 반면 미숙 씨는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미숙 씨를 사랑해요. 사랑? 그런 건 나중에 다시 할 수 있어. 지금은 집안을 생각해야 해. 결국 박성호의 부모는 미숙 씨에게 돈을 주고 아들과 헤어지라고 했습니다. 이 돈 받고 우리 성호와 헤어져요. 그리고 아이는 없애요. 하지만 미숙 씨는 아이를 없애지 않았습니다. 대신 박성호에게는 아이를 없앴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성호야, 미안해. 나 아기를 못 지켰어.
박성호는 미숙 씨가 유산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미숙 씨를 지켜주지 못했구나. 한편 미숙 씨는 혼자서 지연이를 낳아 키웠습니다. 그리고 지연이에게는 아버지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제가 있는 줄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 나는 35년 동안 내가 있는 줄 몰랐어. 그럼 언제 알게 되신 거예요? 3년 전에 내 어머니가 연락을 주셨어. 암에 걸려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리고 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 박성호는 3년 전부터 지연 씨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왜 그때 저를 만나러 오지 않으셨어요? 내 어머니가 안 된다고 하셨어. 내가 혼란스러워 할 거라고. 자신이 죽고 나서 만나달라고 하셨어. 미숙 씨는 죽기 직전까지도 딸을 걱정했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래. 내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너만 생각하셨어. 지연 씨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서운함과 고마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아버지, 그럼 지금 가족이 있으세요? 박성우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있어. 아내와 아들 둘이 있어. 지연 씨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이미 다른 가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가족들은 저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아직 말하지 못했어. 왜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갑자기 35살 딸이 있다고 하면 지연 씨는 아버지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서운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지연아, 미안해. 아버지가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어머니도 아버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연 씨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35년 만에 찾은 아버지였지만 그 아버지에게는 이미 다른 가족이 있었습니다. 며칠 후 박성호는 지연 씨에게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지연아, 만날 수 있을까? 네, 아버지. 이번에는 박성호가 지연 씨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미숙 씨와 헤어진 후 박성호는 부모의 뜻에 따라 문중에서 정한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평생 미숙 씨에 대한 죄책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나는 내 어머니를 정말 사랑했어. 하지만 어린 나이에 부모 뜻을 거스르지 못했어. 아버지, 내 어머니가 연락을 주셨을 때 나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 내가 35년 동안 모르고 있던 딸이 있다니. 박성호는 지연 씨를 만나면서 미숙 씨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커졌습니다. 내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혼자서 너를 키우시면서 어머니는 저 때문에 재혼도 안 하시고 평생 혼자 사셨어요. 정말 미안해. 박성호는 자책감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성호의 아내가 지연 씨의 존재를 알게 된 것입니다. 박성호의 휴대폰을 보다가 지연 씨와의 통화 기록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당신, 이 지연이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박성호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하고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35년 전에 사랑했던 사람의 딸이야. 뭐라고요? 딸이라고요? 내가 몰랐어. 3년 전에야 알았어. 박성호의 아내 최영희 55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당신이 바람을 피운 거네요? 그게 아니야. 우리 결혼 전 일이야. 결혼 전이라도 당신 아이잖아요. 그런 중요한 걸 왜 숨겼어요? 가정에 큰 풍파가 일었습니다. 영희는 지연 씨를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절대 안 돼요. 우리 가족과는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영희야,
그래도 내 딸인데. 딸, 35년 동안 키우지도 않고 딸이라고 하세요? 웃기지 마요. 하지만 당신이 그 사람 만나는 거 절대 반대해요. 우리 아이들이 알면 어떻게 해요? 박성호는 아내와 지연 씨 사이에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편 지연 씨도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성호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걸 알고 지연 씨는 아버지에게 연락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저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안 돼요. 지연아, 저는 그냥 어머니처럼 혼자 살아갈게요. 그런 말 하지 마. 아버지가 해결할게. 하지만 상황은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박성호의 두 아들도 지연 씨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큰아들 박민준 30과 작은아들 박민석 27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누나가 있다고요? 그래. 아버지가 숨겨서 미안해. 민준이는 비교적 이해하는 편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 누나를 만나보고 싶어요. 하지만 민석이는 달랐습니다. 아버지, 이상해요. 갑자기 누나가 나타나다니. 혹시 돈 때문에 나타난 거 아니에요? 민석아, 그런 말 하지 마. 하지만 의심스럽잖아요. 할머니 돌아가시니까 갑자기 나타나서. 민석이는 지연 씨를 의심의 눈으로 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연 씨는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아버지, 저 때문에 가족들이 싸우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지연아,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아버지가 모든 걸 정리할게. 조금만 기다려줘. 박성호는 가족들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내 영희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당신 그 여자 때문에 우리 가정이 망가지는 거 안 보여요? 영희야, 지연이는 내 딸이야. 딸, 35년 동안 남남으로 살았는데 갑자기 딸이라고요? 그래도 피는 못 속여. 피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30년 동안 함께 살아온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영희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가정을 이뤄온 가족들에게는 갑자기 나타난 지연 씨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박성호의 어머니, 즉 지연 씨의 할머니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순자 78 할머니는 35년 전에 미숙 씨를 쫓아낸 장본인이었습니다. 성호야, 그 여자 딸이 나타났다고? 네, 어머니. 말도 안 돼. 그 여자가 거짓말하는 거야. 어머니, DNA 검사까지 했어요. 제 딸이 맞아요. 순자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35년 전에 자신이 내쫓았던 여자가 정말로 손자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내가 손녀를 35년 동안 못 본 거야? 그렇게 되네요. 순자 할머니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손녀를 보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과거 행동에 대한 죄책감이 컸습니다. 그 아이를 만나볼 수 있을까? 어머니께서 원하신다면. 며칠 후 지연 씨는 할머니와의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지연 씨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우리 손녀구나. 할머니, 미안해. 할머니가 정말 미안해. 순자 할머니는 지연 씨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35년 전에 할머니가 너무 고집을 부렸어. 내 어머니한테도 미안하고. 할머니,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없어. 할머니 때문에 너희 모녀가 고생했는데. 순자 할머니는 지연 씨를 보면서 죽은 며느리 미숙 씨에 대한 미안함이 밀려왔습니다. 내 어머니, 정말 고생 많이 하셨겠구나. 네, 하지만 저를 정말 잘 키워주셨어요. 그래.
그래도 아버지 없이 자라느라 힘들었을 텐데. 할머니와 손녀의 만남은 감동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족들의 갈등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박성호의 아내 영희는 여전히 지연 씨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어머니까지 저 여자 편을 드시네요. 영희야, 지연이는 우리 가족이야. 가족? 35년 동안 남남으로 살았는데 갑자기 가족이라고요? 피는 물보다 진해. 그럼 저희는 뭐예요? 30년 동안 가족으로 살아온 저희는? 영희의 서운함도 이해할 만했습니다. 한편 지연 씨는 이런 상황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자신 때문에 평화로웠던 가족이 흔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저 외국으로 이민 갈까 생각 중이에요. 갑자기 왜? 아버지 가족들이 제 때문에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요. 지연아, 그런 생각하지 마.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여요. 아버지 가족들을 설득하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해 줄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박성호의 둘째 아들 민석이 점점 더 지연 씨를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형, 저 누나가 뭔가 이상해. 뭐가 이상해? 갑자기 나타나서 아버지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것 같아. 민석아, 그런 생각하지 마. 하지만 의심스럽잖아. 할아버지 회사도 있고 재산도 있고 혹시 그런 거 노리고 온 거 아닐까? 민준이는 동생을 타일렀지만 민석이의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박성호 가문은 부산에서 유명한 부자 집안이었습니다.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민석이의 의심은 어머니 영희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러고 보니 타이밍이 수상해요. 하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나타나다니. 영희야, 그건 미숙 씨가 살아있을 때 연락해달라고 한 거야. 그것도 계산된 걸 수도 있잖아요. 더 동정심을 유발하려고. 영희의 의심도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연 씨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정말로 가족이 그리워서 온 건데. 지연 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혼자가 된 외로움 때문에 아버지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돈이나 재산 같은 건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은 할머니와 큰아들 민준이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박성호가 지연 씨에게 거액의 용돈을 주려고 한 것입니다. 지연아, 이거 받아라. 이게 뭐예요? 내가 혼자 살아야 하니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라고. 봉투 안에는 1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아버지가 35년 동안 못 해준 게 너무 많아. 이런 것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해? 지연 씨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지만 받기가 부담스러웠습니다. 아버지 마음은 고맙지만 저는 지금도 충분해요. 그래도 받아라. 아버지 마음이야. 결국 지연 씨는 아버지의 강요에 못 이겨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민석이에게 알려졌습니다. 형, 역시 그랬어. 저 누나가 아버지한테 돈 받아갔어. 뭐? 아버지가 1천만 원을 줬다고 하더라고. 민준이도 이 사실을 듣고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그러게. 역시 돈 때문에 온 거야. 민석이는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곧 영희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당신 그 여자한테 돈을 줬다고요? 응. 딸인데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해요. 35년 동안 키우지도 않고 갑자기 나타난 사람한테요? 하지만 역시 그 여자가 돈 때문에 온 거였어요. 영희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처음부터 수상했어요. 하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나타나고 당신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영희야, 오해야. 오해?
증거가 있는데 뭔 오해예요? 가정의 갈등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지연 씨는 이런 상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족들에게 어떤 비난을 받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박성호는 지연 씨를 만났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집안이 좀 복잡해졌어. 무슨 일이에요? 가족들이, 가족들이 널 오해하고 있어. 어떤 오해요? 박성호는 솔직하게 상황을 말해줬습니다. 가족들이 지연 씨를 돈 때문에 나타난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요. 아버지, 저는 정말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알아. 하지만 가족들을 설득하기가. 아버지, 그럼 이 돈 다시 가져가세요. 지연 씨는 받았던 1천만 원을 다시 내놓았습니다. 지연아, 저는 아버지만 있으면 돼요. 돈은 정말 필요 없어요. 하지만, 제발 가져가세요. 이것 때문에 오해받고 싶지 않아요. 박성우는 지연 씨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미안해, 지연아. 아버지가 생각 없이 행동했네. 괜찮아요. 저도 부담스러웠거든요. 박성우는 돈을 다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지연이가 돈을 다시 돌려줬어. 뭐라고요? 자신 때문에 오해받기 싫다고. 돈은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 가족들은 이 소식을 듣고 조금 놀랐습니다. 정말이에요? 영희가 물었습니다. 그래. 지연이는 정말로 돈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민준이도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누나가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온 거네요. 하지만 민석이는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습니다. 그것도 연기일 수 있잖아요. 더 큰 것을 노리고. 민석아, 너무 의심하지 마. 하지만 조심해야죠. 한편 할머니 순자는 지연 씨의 행동을 듣고 더욱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 착하구나. 어머니 닮았나 봐. 어머니? 미숙 씨도 돈에 관심 없는 사람이었거든. 35년 전에 내가 돈을 줘도 받지 않으려고 했어. 순자 할머니는 지연 씨에게서 죽은 며느리 미숙 씨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성우야, 그 아이 한번 집으로 초대해보자. 어머니가 그래도 될까요? 그래. 할머니가 직접 보고 판단하고 싶어? 며칠 후 지연 씨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의 고급 주택가에 있는 큰 집이었습니다. 지연 씨는 집의 규모에 놀랐습니다. 와, 정말 크네요. 들어와.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어. 지연 씨는 긴장했습니다. 자신을 어떻게 볼지 걱정되었습니다. 거실에는 할머니, 새어머니 영희, 그리고 두 형제가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연 씨가 인사했습니다. 어서 와.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영희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앉아. 박성우가 지연 씨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어색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궁금하구나. 네, 할머니.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어요. 힘들었을 텐데. 네, 하지만 어머니가 정말 잘해주셨어요. 지연 씨는 자신의 성장 과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의 희생, 자신의 노력, 그리고 지금의 직장 생활까지. 가족들은 지연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누나 정말 대단하네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네요. 민석이도 어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영희만은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야 나타난 거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편지를 보고 알게 됐어요. 35년 동안 몰랐다고요? 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고 알고 있었어요. 영희는 지연 씨의 말을 들으며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정말로 모르고 있었던 거네요. 네, 저도 충격이었어요. 식사 시간이 되자 가족들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지연 씨는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가 처음이었습니다. 항상 어머니와 둘이서만 먹었거든요. 이런 게 가족 식사구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할머니는 지연 씨에게 음식을 계속 권했습니다. 많이 먹어. 너무 마른 것 같아. 감사해요, 할머니. 할머니가 너무 늦게 알아서 미안해. 괜찮아요. 민준이와 민석이도 지연 씨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누나, 무슨 일 하세요? 회사에서 마케팅 일을 해요. 대단하네요. 누나 혼자 사세요? 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는 가족들은 지연 씨가 혼자 지내고 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워했습니다. 영희도 조금씩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정말 혼자 사시는군요. 네, 외롭지 않아요? 조금. 어머니가 계실 때는 몰랐는데 혼자 있으니까 정말 외로워요. 지연 씨의 솔직한 말에 가족들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 씨가 집에 돌아간 후 가족들은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박성우가 물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은 아이네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의심했는데 진짜 순수한 것 같아요. 민석이도 인정했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 착하구나. 미숙 씨를 닮았어. 할머니의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영희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영희는 한참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처음 생각을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정말? 네. 그 아이가 정말 순수해 보여요. 그리고 너무 외로워 보이고 영희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영희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뭐 조금씩 받아들일게요. 갑자기는 어려워요. 당연하지. 시간이 필요해. 박성우가 이해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지연 씨와 박성우 가족의 관계는 조금씩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지연 씨는 부산에 내려와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머니는 지연 씨를 무척 예뻐했습니다. 지연아, 할머니가 35년 동안 못 해준 걸 지금이라도 해주고 싶어? 할머니, 지금만으로도 충분해요. 아니야. 할머니가 너무 미안해. 할머니는 지연 씨에게 어머니 미숙 씨의 이야기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내 어머니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 할머니가 그때 너무 심했지. 할머니, 미숙 씨한테 정말 미안해. 천국에서 용서해 줄까? 어머니도 할머니를 이해하실 거예요. 박성호도 지연 씨와의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지연아, 아버지랑 단둘이 여행 갈까? 정말요? 응. 35년 동안 못한 아버지 역할을 하고 싶어. 부녀가 함께한 첫 여행은 제주도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좋아요. 나도 좋다. 딸과 함께 여행하는 게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 저도 아버지와 함께 있으니까 정말 행복해요. 35년 만에 이뤄진 부녀의 시간이었습니다. 민준이와 민석이도 지연 씨를 진짜 누나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누나, 저희가 누나 서울 집에 놀러 가도 돼요? 물론이지. 와, 서울 구경하고 싶었는데. 형제들은 지연 씨의 서울 집을 방문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누나, 혼자 이런 큰 집에서 사시는 거예요? 응. 어머니랑 함께 살던 집이야. 외롭겠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와주니까 좋아. 영희도 조금씩 지연 씨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지연 씨, 이거 제가 만든 김치예요. 가져가세요. 감사해요, 어머니. 어머니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이름으로 불러요. 아, 네, 영희 씨. 조금 어색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지연 씨는 정말로 박성우 가족의 일원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명절에는 함께 차례를 지내고 생일에는 서로 축하해주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도와주는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지연아, 이제 정말 우리 딸 같아. 영희가 말했습니다. 영희 씨도 저에게는 어머니 같아요. 그럼 이제 어머니라고 불러도 될까? 네, 어머니. 지연 씨는 두 번째 어머니를 얻었습니다. 할머니는 지연 씨를 더욱 아꼈습니다. 지연아, 할머니가 유산 정리를 해야겠어. 할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야. 미리 정리해둬야 나중에 문제 없지. 하지만 너도 이 집안의 일원이니까 당연히 몫이 있어. 할머니는 지연 씨를 진짜 손녀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지연 씨는 유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가족이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래도 형식적으로는 정리해둬야지. 박성호도 지연 씨를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연아, 부산으로 이사 올 생각 없어? 부산으로요? 응. 우리 회사에서 일할 수도 있고, 가족들과 함께 살 수도 있고, 하지만 서울에서 일하고 있어서 생각해봐. 혼자 사는 것보다 가족과 함께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지연 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편으로는 가족과 함께 살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독립적인 삶도 소중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연 씨의 서울 직장에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서 지연 씨도 대상에 포함된 것이었습니다. 과장님,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연 씨는 7년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박성호는 지연 씨에게 제안했습니다. 지연아, 이번 기회에 부산으로 와. 하지만 우리 회사에서 일하면 돼. 조건도 서울보다 좋게 해줄게. 아버지, 그렇게 하면 특혜 아니에요? 특혜가 뭐야? 내 딸인데. 가족들도 지연 씨가 부산으로 오기를 원했습니다. 누나, 부산 와요. 저희랑 함께 살아요. 민석이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혼자 사는 것보다 가족과 함께 사는 게 좋죠. 민준이도 동의했습니다. 지연 씨도 이제 혼자 살기 외로울 텐데. 영희도 권했습니다. 그래, 할머니랑 함께 살자. 순자 할머니도 바랐습니다. 결국 지연 씨는 부산으로 이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부산으로 갈게요. 정말? 가족들이 기뻐했습니다. 네. 이제는 정말로 가족과 함께 살고 싶어요. 지연 씨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박성호의 회사에서 마케팅 부서를 담당하게 되었고, 집에서는 큰 가족의 일원으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지연아, 이제 정말로 우리 집 딸이 됐네. 박성호가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 35년 늦었지만, 이제는 진짜 아버지의 딸로 살고 싶어요. 그래, 앞으로 아버지가 35년간 못해준 사랑을 다 해줄게. 하지만 새로운 생활이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일할 때 다른 직원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저 사람이 사장님 딸이래. 갑자기 나타난 딸이 무슨 실력이 있겠어. 특혜로 들어온 거 아니야? 이런 뒷담화들을 들을 때마다 지연 씨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버지, 제가 회사에서 일하는 게 맞을까요? 왜? 무슨 일이야? 다른 직원들이 제가 특혜로 들어왔다고 생각해요. 신경 쓰지 마. 내 실력으로 증명하면 돼. 하지만 부담스러워요. 지연아, 아버지를 믿어. 시간이 지나면 인정받을 거야. 박성호의 말대로 지연 씨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점차 실력을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김 과장님, 정말 일 잘하시네요. 마케팅 아이디어가 참신해요.
역시 서울에서 일하셨던 분담이네요. 직장에서의 인정을 받으면서 지연 씨는 자신감을 회복했습니다. 집에서도 가족들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할머니와는 매일 저녁 산책을 함께 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날씨가 좋네요. 그래, 우리 손녀랑 산책하니까 기분이 좋아. 저도 할머니랑 있으면 행복해요. 35년 늦게 만났지만 이제라도 함께 있을 수 있어서 다행이야. 영희와도 진짜 모녀 사이가 되어갔습니다. 지연아, 이번 주말에 쇼핑 갈래? 좋아요, 어머니. 어머니라고 부르니까 정말 딸 같아. 어머니도 저에게는 진짜 어머니 같아요. 민준이와 민석이는 지연 씨를 진짜 누나로 여겼습니다. 누나, 저 여자친구 생겼어요. 정말? 언제 소개시켜 줄래? 다음에 누나도 함께 만나요. 그래, 누나가 검증해 줄게. 이렇게 지연 씨는 정말로 박성우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지연 씨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인정받는 직원이 되었고, 가정에서는 사랑받는 딸이 되었습니다. 지연아, 내가 우리 가족이 되어서 정말 좋아. 박성우가 말했습니다. 저도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는 정말 절망적이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큰 가족이 생겼어요. 우리도 지연이가 와서 더 행복해졌어. 영희도 말했습니다. 맞아요. 누나가 없었으면 우리 집이 이렇게 화목하지 못했을 거예요. 민준이가 덧붙였습니다. 누나 덕분에 저도 성숙해진 것 같아요. 민석이도 인정했습니다. 할머니는 지연 씨를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미숙 씨가 하늘에서 보면 얼마나 기뻐할까. 지연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걸 보면서 할머니, 정말 다행이야. 35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가족이 될 수 있어서. 하지만 지연 씨의 행복한 시간도 잠시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박성우가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아버지, 지연 씨가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 아버지 상태가 어떻게 되나요? 심근경색입니다. 다행히 빨리 오셔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가족들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버지, 민준이와 민석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영희도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우리 아들, 할머니는 더욱 마음 아파했습니다. 다행히 박성우는 회복되었지만 이 사건을 통해 가족들은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졌을 때 지연이가 제일 먼저 병원으로 달려왔어.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맞아. 누나가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는구나 싶었어. 민석이도 동의했습니다. 지연 씨가 정말로 우리 가족이구나 싶었어요. 영희도 인정했습니다. 박성우가 회복된 후 가족들의 결속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지연아, 아버지가 아플 때 내가 가장 많이 걱정해줘서 고마웠어. 당연한 거예요, 아버지. 저에게는 아버지가 전부예요. 나도 마찬가지야. 35년 늦게 만난 딸이지만 이제는 가장 소중한 존재야. 그런데 박성우의 병환을 계기로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회사 경영에서 물러나면서 후계자 문제가 대두된 것입니다. 원래는 큰아들 민준이가 후계자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사업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회사 경영보다는 다른 일을 하고 싶어요. 뭔 소리야? 너는 맏아들인데. 하지만 제 적성에 안 맞아요. 민석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사업보다는 예술 쪽 일을 하고 싶어요. 박성우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두 아들 모두 회사를 물려받을 의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지연 씨가 회사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마케팅 부서를 맡은 지 2년 만에 회사 매출을 30% 증가시켰고
신사업 개발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지연이가 정말 뛰어나네. 박성우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게요. 남자 직원들보다 일을 더 잘해요. 영희도 인정했습니다. 누나가 정말 능력 있어 보여요. 민준이도 말했습니다. 저희보다 사업 감각이 훨씬 뛰어난 것 같아요. 민석이도 동의했습니다. 박성우는 점점 지연 씨에게 회사를 맡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박성우가 지연 씨를 불렀습니다. 지연아, 아버지와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어. 무슨 이야기요? 회사 후계자 문제야. 아, 그건 민준이 오빠나 민석이 오빠가. 그게 둘 다 회사에 관심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지연아, 내가 회사를 맡아보는 게 어떨까? 지연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요? 하지만 너는 능력도 있고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어. 하지만 아들들이 있는데 딸인 제가. 성별이 뭐가 중요해? 능력 있는 사람이 해야지. 박성호의 제안은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연 씨는 부담스러웠습니다. 가뜩이나 갑자기 나타난 딸로 시선을 받고 있는데 회사까지 물려받는다면 더 큰 논란이 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직 준비가. 천천히 생각해봐. 급한 게 아니니까. 이 소식은 곧 가족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의외로 민준이와 민석이는 찬성했습니다. 아버지, 좋은 생각이에요. 누나가 저희보다 훨씬 잘할 것 같아요. 하지만 누나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는 누나를 믿어요. 영희도 지연 씨를 지지했습니다. 지연 씨가 회사를 맡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딸인데. 딸이면 어때요? 요즘은 여성 CEO도 많잖아요. 할머니도 찬성했습니다. 지연이가 해. 그 아이가 제일 똑똑해. 가족 모두의 지지를 받았지만 지연 씨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회사에 큰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주요 프로젝트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고, 이는 회사 존폐와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박성호는 심장병으로 입원 중이었고, 민준이와 민석이는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지연 씨가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지연 씨는 3개월 동안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거래처를 설득하고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고 직원들을 독려했습니다. 그 결과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연 과장님 덕분에 회사가 살았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이제 인정합니다. 실력이 정말 뛰어나세요. 직원들도 지연 씨를 진심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박성우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확신했습니다. 지연이가 맞아. 지연이가 회사를 이끌어가야 해. 결국 지연 씨는 회사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공식 발표가 있던 날, 지연 씨는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35년 전에 할머니가 쫓아낸 여자의 딸이 이제 이 회사의 후계자가 되다니.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지연 씨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녀의 능력을 인정했고 가족들의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지연 상무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연 씨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지연 씨는 회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50% 증가했고 새로운 사업 영역도 개척했습니다. 지연이 덕분에 회사가 완전히 달라졌네. 박성우가 만족해했습니다. 아버지가 잘 가르쳐 주셔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아니야. 내 능력이야. 가족들도 지연 씨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훌륭할 줄 몰랐어. 영희가 말했습니다. 누나 정말 대단해요. 민준이와 민석이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손녀가 최고야. 할머니도 뿌듯해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공 가운데서도 지연 씨는 가끔 어머니 미숙 씨를 그리워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시면 이런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지연 씨는 어머니의 묘소에 자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저 잘 살고 있어요. 아버지도 만났고 새로운 가족도 생겼어요. 처음에는 어머니가 35년 동안 거짓말하신 게 서운했지만 이제는 이해해요. 어머니 나름의 사랑이었다는 걸. 어머니가 그때 아버지에게 연락하지 않으신 것도, 저에게 아버지가 죽었다고 하신 것도 모든 게 저를 위한 선택이었죠. 어머니 덕분에 저는 독립적이고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제가 있기에 새로운 가족들도 저를 받아들여 주신 것 같아요. 지연 씨는 어머니에 대한 원망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대신 감사함만 남았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저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시고 마지막에 아버지를 찾을 수 있게 해주셔서. 어느 날 지연 씨는 아버지 박성호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혹시 어머니를 그리워하세요? 당연하지. 내 어머니는 내 첫사랑이었어. 미안해요. 제가 없었다면 어머니와 아버지가. 아니야.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하지만 지금은 내가 있어서 미숙 씨와의 추억이 되살아나. 어머니를 닮았나요? 많이 닮았어. 착한 마음도 강인한 의지도 모두 내 어머니를 닮았지. 박성호도 미숙 씨에 대한 그리움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연 씨를 통해 그 그리움을 달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지연 씨는 37살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인정받는 경영자가 되었고, 가정에서는 사랑받는 딸이자 누나가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결혼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 소개받을 사람이 있어요. 정말? 어떤 사람인데? 변호사예요. 착하고 성실한 분이에요. 그래, 아버지가 한번 만나봐야겠네. 가족들 모두 지연 씨의 행복을 바라고 있습니다. 지연아, 이제 내 행복만 남았어. 영희가 말했습니다. 누나도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요. 민준이와 민석이도 응원했습니다. 빨리 증손자 얼굴 보고 싶어. 할머니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연 씨는 이 모든 게 꿈만 같습니다. 3년 전 어머니를 잃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삶입니다.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만난 낯선 남자가 자신의 아버지였고, 그로 인해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인생이 참 신기해요. 지연 씨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뭐가?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을 텐데, 가장 슬픈 순간에 가장 큰 행복을 만났어요. 그러게. 인생이 참 묘해. 어머니가 하늘에서 계획하신 것 같아요. 그럴지도 모르지. 미숙 씨가 마지막까지 너를 생각해서. 지연 씨는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어머니가 처음부터 진실을 말해줬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이제는 어머니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35년을 기다린 덕분에 지연 씨는 성숙한 어른이 되어서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고, 새로운 가족들도 그런 지연 씨를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어렸을 때 진실을 알았다면 오히려 더 복잡한 상황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니는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었어요. 지연 씨가 말했습니다. 그래. 내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너를 생각하셨어. 지금 지연 씨에게는 2명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친어머니 미숙 씨와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새어머니 영희 씨. 두 어머니 모두 지연 씨를 사랑하고 있고, 지연 씨도 두 어머니를 모두 사랑하고 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 뭐 먹을까요? 지연 씨가 영희에게 물었습니다.
지연이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줄게. 와, 좋아요. 이런 평범한 대화가 지연 씨에게는 여전히 신기하고 소중합니다. 35년 동안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던 지연 씨에게 이런 큰 가족과의 생활은 매일매일이 새로운 경험입니다. 할머니와의 아침 산책, 아버지와의 저녁 산책, 새어머니와의 쇼핑, 남동생들과의 영화 관람. 이 모든 게 지연 씨에게는 소중한 추억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연 씨는 어머니 미숙 씨의 일대기를 책으로 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네. 미숙 씨의 희생과 사랑을 알려주는 거지. 네. 그리고 저희 가족의 이야기도. 그래. 35년 만에 만난 부녀의 이야기, 새로운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 감동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아. 지연 씨는 이 책을 통해 어머니를 기리고 싶고 동시에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피로만 맺어지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도 맺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맞아. 우리가 그 증거잖아. 지연 씨의 이야기는 아직 진행형입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가족과 함께 더 많은 추억을 만들어갈 것이고 회사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자신도 가정을 꾸려서 이 사랑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것입니다. 어머니, 저 정말 행복해요. 지연 씨가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35년 동안 감춰진 비밀이었지만 결국은 가장 큰 축복이 되었어요.